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깊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작은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쌓여 오고 가는 길조차 끊기는 이 외진 마을에는 유난히 기와지붕이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부자의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집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것은 그 집 안주인인 최씨 할머니의 지독한 구두쇠, 성미와 표독스러움이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어느 겨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산 마루에 붉은 노을이 걸릴 무렵에도 최부자 댁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고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시집 온 지 3년이 간 넘은 며느리 순덕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심성이 고운 양반집 교수였으나 집안이 기울어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이 억척스러운 부잣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인 최 씨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는 것도 아까워 눈을 흘겼고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는 꼴을 보지 못해 부직갱이를 들고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순덕이의 손은 한겨울 냇가에서 빨래를 하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얼굴은 찬바람과 부엌 연기에 그을려 뽀얗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만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순덕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감히 최씨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밤 최씨 할머니는 안방 아랫목이 미지근하다며 며느리를 불러대고는 아궁이 불을 제대로 지피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웃감을 아끼라고 성화를 부리면서도 방은 절절 끓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순덕이는 늦은 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부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문틈으로 들어온 눈발이 붓두막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순덕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시도를 쳐서 호롱불을 밝히고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며칠 동안 쌓인 재를 걷어내고 막힌 불길을 틔우기 위해 부직갱이로 아궁이 깊숙한 곳을 수석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불길이 안으로 잘 빨려 들어이지 않고 연기만 밖으로 뿜어져 나와 눈물 콧물을 쏙 빼게 만들었습니다. 아궁이 속은 오랫동안 묵은 재와 그을음으로 꽉 막혀 있었기에 순덕이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직갱이보다 더 긴 쇠막대기를 가져와 아궁이 바닥을 긁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한밤중에 무슨 난리냐며 또다시 잔소리를 퍼부을 것이 뻔했기에 순덕이는 숨죽여 조심조심 쇠막대기를 놀려 딱딱하게 굳은 재덩어리를 깨뜨리고 긁어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쇠막대기 끝에 무언가 턱하고 걸리는 묵직한 느낌이 들 때마다 굳은 흙덩이려니 하고 힘을 주어 파내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둔탁하면서도 텅 빈 듯한 소리가 아궁이 바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쇠막대기를 멈추고 호롱불을 아궁이 입구 가까이 대어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시커먼 그을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 아궁이 바닥돌이 깨진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난 순덕이는 몸을 더 깊숙이 숙여 아궁이 속으로 기어들어가다시피 하여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뜨거운 기운은 이미 다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 도는 아궁이 바닥 한쪽 구석에 손끝에 걸리는 네모난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은 다른 바닥돌들과 달리 약간 헐거워서 손가락을 넣어 흔들자 까닥까닥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고택이라 곳곳이 낡았다고는 하지만 아궁이 바닥돌이 이렇게 허술하게 움직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덕이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그 돌 틈에 쇠막대기를 끼워 넣어 힘껏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나며 무거운 돌이 옆으로 비스듬히 들리자 그 아래로 시커먼 구멍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혹시라도 쥐나 뱀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 뒤로 주춤 물러났지만 구멍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을 들어 구멍 안을 비춰보니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땅속에 파묻힌 채 주둥이만 살짝 내밀고 있었는데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항아리를 꺼내려 했지만 흙이 단단히 굳어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항아리 주변을 쪼아가며 한참을 끙끙거린 끝에 겨우 어른 머리통만한 항아리를 꺼내 붓두막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항아리는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묵직하여 순덕이의 가녀린 팔이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거리는데 부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순덕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항아리에 묻은 흙과 그을음을 닦아내고 밀랍으로 봉해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는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캄캄한 묵은 냄새와 함께 둔탁한 금속성에 부딪히는 소리가 짤그랑하고 들려왔습니다. 순덕이는 호롱불을 바짝 들이대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누런 종이에 쌓인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종이 한 귀퉁이가 찢어진 틈으로 누런 황금빛이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칼그릇 조각도 아니요 구리 동전도 아닌 말로만 듣던 진짜 금괴였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청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 하나를 꺼내 들어보았는데 손바닥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어림잡아도 10개는 좋게 넘을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안의 선대조상, 누군가가 난리가 났을 때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다가 미처 꺼내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구박받는 며느리 순덕이의 손에 그것도 칠흑 같은 겨울밤 아궁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가 이내 5만 가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칭찬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욕심 많고 의심 많은 시어머니 최 씨가 이 금괴를 보는 순간 순덕이가 발견했다는 공을 치하하기는커녕 혹시라도 몇 개를 빼돌리지 않았냐며 닥달하고 의심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금괴가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그 돈은 고스란히 곳간 깊숙한 곳에 처박혀 곰팡이가 슬도록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순덕이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서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친정 생각이 나자 순덕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산 너머 가난한 마을에 사는 순덕이의 부모님은 늙고 병든 몸으로 소장농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번 친정에 갔을 때 쌀이 떨어져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이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라곤 무명이불 한 채와 숟가락 2벌이 전부였기에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을 받았는데 이 금괴라면 친정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아니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기와집 한 채를 사드리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순간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금괴를 시어머니 몰래 지켜내어 친정을 살리겠다는 위험하지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 금괴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순덕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으로 가져가자니 옷가지 하나 없는 장롱을 시어머니가 수시로 뒤지는 통에 들킬 것이 뻔했고 부엌 찬장에 두자니 쥐가 드나들듯 부엌 살림을 검사하는 시어머니 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려 순덕이는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품에 꼭 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일단 급한 대로 항아리 뚜껑을 다시 닫고 아궁이 옆에 쌓아둔 장작더미 깊숙한 곳, 썩은 나무 토막과 건불들 사이에 항아리를 밀어넣고 겉을 마른 솔잎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바닥을 다시 헐거워진 돌로 덮고 그 위에 재를 두툼하게 뿌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순덕이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마른 솔잎에 불이 붙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빛에 순덕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길을 바라보는 순덕이의 눈동자는 예전에 기죽고 슬픈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은밀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손을 씻은 뒤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보니 문풍지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예전처럼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덕이에게는 시어머니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생겼고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줄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행랑채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윗목에 자리를 깔고 누웠지만 눈앞에 번쩍이던 금괴의 잔상이 아른거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부엌 문이 열려 누군가 장작 더미를 뒤지지는 않을까, 혹시 쥐가 솔잎을 헤집어 항아리를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순덕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잘못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순덕이는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 더미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내린 눈이 부엌 문턱까지 쌓여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고 장작 더미 속의 항아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쉰 순덕이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우물가로 나갔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늘 주눅 들어있던 표정 대신 결의에 찬 눈빛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옅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안 치고 불을 떼면서 틈틈이 장작 더미 쪽을 힐끔거렸는데 그 시선은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들어간 순덕이를 보며 최 씨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밥상을 훑어보더니 대뜸 오늘따라 밥 냄새가 유난히 구수하구나. 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은 게냐?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을 순덕이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어머님. 날이 추워 밥이라도 든든히 드셔야 할 것 같아 물을 조금 적게 잡아 고슬고슬하게 지었습니다. 하고 또박이 대답을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멈칫하더니 숟가락을 들며 말대답은 청산유수구나. 밥심으로 일이나 더 열심히 하거라. 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순덕이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엌으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이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틈만 나면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키거나 부엌 살림을 닦는 척하며 장작 더미를 감시했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가 팩감이 부족하다며 장작을 가지러 들어올까봐 순덕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가서 삭정이와 솔방울을 한가득 주워와 장작 더미 앞을 가려놓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바빴고 머릿속은 온통 그 금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친정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며칠 뒤면 큰 장이 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순덕이는 이것을 기회로 삼을 묘책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요즘 들어 부엌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영 마땅찮았습니다. 전에는 시키는 일만 죽어라 하던 아이가 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혼자서 실실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것이 일을 하기 싫어 꾀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 딴 주머니를 차려고 수작을 부리는 건가? 의심 많은 최 씨 할머니의 머릿속에도 점점 며느리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곳간 열쇠를 더욱 단단히 챙기고 쌀독에 쌀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며느리를 향한 감시의 눈길을 번득였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금괴를 옮길 방법을 찾기 위해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주위를 살폈습니다.
항아리째 들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금괴를 하나씩 품에 숨겨 나가는 것도 온매무새가 드러나 위험했습니다. 무언가 자연스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물건,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물건 속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된장 항아리와 고추장 단지들이 순덕이의 눈에 들어왔는데 친정어머니가 담가준 장맛을 그리워하던 차에 좋은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친정에 가서 매주 쓰는 일을 거들고 올 테니 갈 때 집에서 담근 장을 조금 가져가서 맛보여 드리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인색한 시어머니가 순순히 허락할 리 만무했지만 순덕이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덕이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장작 더미 속에 숨겨둔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 금괴 하나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 영롱한 빛은 어두운 부엌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곧 이 고생을 끝내드릴게요. 순덕이는 금괴를 가슴에 품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이는 금괴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장작 더미 깊숙이 밀어 넣은 뒤 굳게 닫힌 부엌문을 바라보며 다가올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숨이 턱 막히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밤중에 올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는데 혹시라도 불을 켜놓고 딴짓을 한다고 꾸지람을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감시하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부엌 문 앞에 이르렀고 문고리를 잡는 달그락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순덕이는 황급히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는 심해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부직갱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부엌에서 무엇을 그리 꼼지락거리는 게냐. 기름 아까운 줄 모르고 불은 왜 켜놓고. 최씨 할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부엌 안을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궁이 불이 꺼질까봐 잠시 내려와 보았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불씨를 살려놔야 새벽에 밥 짓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순덕이의 말에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핑계는 좋구나. 어디 보자. 아궁이 불이 잘 살아있나. 할머니는 아궁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하필이면 금괴가 숨겨진 장작더미 쪽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장작 더미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껴 떼야지. 이렇게 펑펑 떼다가는 겨울 나기도 전에 동나겠다. 다행히 할머니는 장작더미 깊숙한 곳까지 뒤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은 순덕이에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흘겨보고는 어서 불 끄고 들어가자라. 기름 한 방울이 피 같은 줄 알아야지 하며 핀 돌아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안방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순덕이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순덕이에게 더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금괴를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은 날로 깊어질 것이고 언제 다시 부엌을 급습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가오는 장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 금괴들을 모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일지라도 순덕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의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가고 있었지만 순덕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전이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바람 끝은 더욱 매서워져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아궁이 속 비밀을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까칠해졌는데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저녁으로 곳간 문을 열어젖히고 곡식 자루에 술을 세어보거나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일일이 열어보며 줄어든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짐짓 태어난 척 비를 들고 마당을 쓸거나 행주로 마루를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최 부자 댁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찾아온 손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최 씨의 먼 친척 벌되는 오 씨 아지매였는데 목청이 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여 온 동네 소문을 물어나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 씨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형님, 이 추운 날씨에 강령하신지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심심하던 차에 말벗이 그리웠던 최 씨. 할머니는 반색하며 그녀를 안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손님 대접을 위한 다과상을 준비해야 했는데 아궁이 불을 지피며 귀를 쫑긋 세우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씨 아지매가 오면 늘상 며느리 흉을 보거나 흉흉한 소문을 전해주고 갔기에 순덕이에게는 그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불청객과도 같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뜨끈한 아랫목에 자리 잡은 두 노인의 이야기꽃이 한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며 농사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내 화제는 남의 집 가정사로 옮겨갔습니다. 오 씨는 침을 튀겨가며 형님, 저 아랫마을 박첨진의 소식 들으셨소?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야금야금 쌀을 퍼다 친정으로 빼돌리더니 나중에는 땅 문서까지 손을 댔다지 뭡니까?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애구머니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며느리를 도둑으로 들였구먼 하며 혀를 찾고 오 씨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형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순덕이 저것도 얼굴은 반반하니 순하게 생겼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요즘 친정 형편이 어렵다던데 혹시 곳간에 구멍이라도 뚫린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오. 순덕이는 문 밖에서 다과상을 들고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지만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모함하는 오 씨의 말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제 발저린 도둑처럼 가슴 한구석이 뜨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어머님, 다과상 내왔습니다 하고 기척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오 씨 아지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아이고 새댁 솜씨가 참 좋네. 육아가 아주 많나 보이네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상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 나왔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비수처럼 느껴져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 씨 아지매가 돌아가고 난 뒤 최 씨 할머니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잔소리나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간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엿듣기도 하고 빨래터에 가면 혹시 보찜 속에 쌀이라도 숨겨나가는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부엌 살림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서 숟가락 젓가락 개수를 매일 세어보는 것은 물론이고 솥뚜껑이 조금만 삐뚤게 덮여 있어도 누가 솥안에 든 밥을 훔쳐갔냐며 닥달을 해댔습니다. 순덕이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궁이, 옆 장작 더미 속에 숨겨둔 금괴 항아리가 언제 발각될지 몰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다가 문득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최 씨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매서운 눈으로 쌀바가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쌀을 몇 번 씻느냐? 너무 많이 씻으면 쌀눈이 떨어져 나가 영양가가 없고 밥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쌀뜨물은 버리지 말고 받아두었다가 국 끓일 때 써야지. 3인이 할머니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부엌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장작 더미 쪽으로 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돌리며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맥감도 너무 많이 쌓아두면 벌레가 꼬인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머슴시켜서 저 장작들 다 드러내고 바닥 청소 한번 싹 해야겠다. 라고 무심코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순덕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작을 다 드러낸다면 그 속에 숨겨둔 항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순덕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지금 당장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네, 어머님, 겨울이라 쥐가 들어올까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하고 선수쳐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순순히 나오자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 잠시 쳐다보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야 나야 편하지.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이 치워야 한다. 하고는 돌아나갔습니다. 순덕이는 할머니가 나간 후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금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옮긴단 말인가?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시어머니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묻자니 땅이 꽁꽁 얼어 파낼 수가 없고 헛간에 두자니 머슴들이 드나들어 위험했습니다. 순덕이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에서 평생을 일해온 늙은 찬모 할멈이었습니다. 찬모 할멈은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사발 마시러 나왔다가 서성거리는 순덕이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씨, 이 밤중에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그려 할멈의 주름진 얼굴에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이는 차마 금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아, 네, 내일 아궁이 청소를 하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쥐가 나오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눈치 빠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참모 할멈은 순덕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사람 눈을 피하는 건 쉬워도 자기 마음을 속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무언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남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곳,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찬모 할멈의 그 한마디는 순덕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곳. 순덕이의 시선은 부엌 한 구석에 줄지어 늘어선 크고 작은 장독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담긴 항아리들은 시어머니도 냄새가 난다며 뚜껑 열기를 꺼려하는 물건들이었고 한 번 담그면 이듬해까지 깊숙이 손을 넣을 일이 별로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새로 담근 메주콩으로 만든 된장독은 냄새가 고약하고 색이 누런 것이 금괴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이는 할멈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내고 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할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부엌으로 살금살금 돌아왔습니다. 순덕이는 장작 더미 속에서 금괴 항아리를 꺼내 품에 안고 된장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수수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 순덕이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된장독 안에 손을 집어넣어 된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공간을 만든 뒤 금괴를 하나씩 꺼내어 된장 깊숙한 곳에 박아 넣었습니다. 누런 금괴가 누런 된장 속에 파묻히자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금괴 10개를 모두 된장독 바닥 쪽에 분산시켜 넣고 다시 된장을 덮어 평평하게 다독였습니다. 손에 묻은 된장을 씻어내며 순덕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장작을 다 치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약속대로 머슴을 불러 장작을 모두 드러내고 아궁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쥐똥 몇 개와 썩은 나무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헛다리를 짚었다는 생각에 머쓱해하며 그래, 이렇게 치우니 속이 다 시원하구나. 불 조심하고 나무 아껴 써라.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순덕이는 내 어머님 하고 대답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언제까지나 된장독에 금괴를 넣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된장을 퍼다 나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이제 이 황금 된장을 안전하게 밖으로 빼돌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이는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며칠 뒤면 친정아버지 환갑이십니다. 변변한 선물 하나 못 해드리는 불효녀지만 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순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뭐라, 환갑,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 나들이 타령이냐.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누굴 믿고 자리를 비우겠다는 게야 하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순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하루면 됩니다.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근 장맛이 아주 좋게 들어서 친정에 조금 가져가서 자랑도 하고 우리 집안 체면도 세우고 싶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에 최 씨 할머니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인색한 할머니였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허영심 또한 대단했기에 사돈댁 잔치에 며느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나무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며느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고분고분하니 하루 정도는 숨통을 틔워주는 척하며 생색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할머니는 짐짓 못 이기는 척하며 사돈 어른 환갑이라니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다녀오너라. 단, 해 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가져갈 장은 내가 직접 골라줄 테니 함부로 퍼담지 말거라. 하며 허락을 내렸습니다. 순덕이는 뛸 듯이 기뻤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골라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금괴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를 열어보고 꼬챙이로 쑤셔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와 된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이 항아리를 의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머리를 굴리며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보기에 번드르르하고 양이 많은 것을 아까워하는 성격이니 일부러 못생기고 작은 항아리에 된장을 옮겨 담는 척하며 시선을 분산시켜야 할지 아니면 아예 금괴가 든 항아리를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두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순덕이는 친정 나들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보찜을 꾸리고 신발을 닦아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된장독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몰래 부엌에 들어가 금괴가 든 된장독 입구 주변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하얀 골마지를 살짝 띄워 놓았습니다. 깔끔한 시어머니 성격상 골마지가 낀 장을 퍼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건 묵은 장이니 나중에 국이나 끓여 먹고 깨끗한 새 장을 가져가거라 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금괴는 바로 그 골마지 낀 묵은 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덕이가 가져가려고 미리 점 찍어둔 작은 항아리 밑바닥에 옮겨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즉 시어머니의 시선을 곰팡이 핀 큰 독으로 유인하고 실제로는 금괴를 숨긴 작은 독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져나갈 심산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고 순덕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항아리 2개를 붓두막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중 하나에는 금괴가 된장 속에 촘촘히 박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진짜 순수한 된장만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고 최 씨 할머니가 밤새 쓴 요강을 들고 나오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순덕아, 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어디 보자. 장은 뭘로 챙겼느냐? 할머니는 요강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순덕이의 심장은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순덕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작은 항아리에 조금 담았습니다. 큰 독에 있는 것은 아직 맛이 덜 든 것 같고 위에 골마지도 좀 껴서 지난번에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신 이쪽 독에서 퍼 담았습니다. 순덕이는 일부러 금괴가 든 항아리 대신 곰팡이 핀 척 위장해둔 큰 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독 뚜껑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벌써 골마지가 끼냐. 이건 걷어내고 찌개나 끓여야겠다. 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붓두막 위에 놓인 2개의 작은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가져갈 것이냐?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사돈댁 식구가 몇인데 이걸로 되겠느냐. 할머니는 갑자기 인심 쓰는 척하며 금괴가 든 항아리를 들어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어라? 보기보다 꽤 묵직하구나. 장을 꾹꾹 눌러 담았나 보네. 순덕이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괴의 무게 때문에 항아리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열어보려 하자 순덕이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 항아리는 제가 뚜껑을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두었습니다. 가는 길에 흘러넘치지 말라고요. 뜯으시면 다시 봉하기가 어렵습니다. 순덕이의 기지에 할머니는 멈칫하더니 하긴 냄새나게 흘리면 곤란하지. 그래, 알뜰하게도 담았구나. 어서 다녀오너라 하며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항아리를 받아들고 보찜에 넣었습니다. 이제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보찜을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머리에 인 보찜의 묵직한 무게가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순덕이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오씨 아지매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씨의 눈이 보찜을 이고 가는 순덕이의 뒷모습에 꽂히는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순덕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쫓기는 노루처럼 다급했습니다. 혹여나 뒤에서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치지는 않을까, 대문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머슴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자꾸만 뒤통수가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었는데 마을 소식통인 오씨, 아지매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느티나무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순덕이의 앞길을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씨는 특유의 찢어진 눈으로 순덕이의 머리에 이어진 보찜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새댁, 이 아침부터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나. 보찜이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안에 멋이 들었길래 목이 자라목처럼 쑥 들어갔소? 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씨 아주머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친정아버지 환갑이라 잠시 다녀오라는 어머님 허락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송구하여 집에 있는 장을 조금 담았습니다. 순덕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씨 아지매는 장이라는 말에 콧방귀를 뀌며 장? 최 부자댁 장맛이야 일품이지. 헌데 그 깐깐한 최씨 형님이 장을 퍼주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어디 냄새나 한번 맡아봅시다. 하며 다짜고짜 순덕이의 보찜에 손을 뻗어 항아리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를 들추려 했습니다. 순덕이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보찜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주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주신 거라 함부로 열었다가는 장독이 깨지거나 장이 셀 수도 있습니다. 갈 길이 바빠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덕이는 단호하게 말하며 오씨를 지나치려 했지만 오씨는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항아리 겉면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어라, 소리가 아주 둔탁하네. 그리고 장단지 치고는 너무 작지 않소? 헌데 새댁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니 무게는 바위 덩어리 같은가 본데 혹시 그 안에 장 말고 다른 금붙이라도 숨겨가는 거 아니오? 오씨의 예리한 촉이 전곡을 찌르자 순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여기서 당황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순덕이는 눈을 부릅뜨고 대꾸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주머님. 이건 어머님께서 시집올 때 해오신 아주 두꺼운 오지 항아리입니다. 장맛이 변하지 말라고 일부러 무겁고 두터운 항아리에 담아주신 것인데 남의 호의를 의심하시다니요. 어머님께 가서 여쭈어 볼까요? 시어머니를 들먹이자 오씨 아지매는 그제야 멈칫했습니다. 최씨 할머니의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씨였기에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눈을 부라리고 그래? 새댁도 참 농담 한번 한 것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네. 알았으니 어서 가보슈. 오씨는 투덜거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순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드물어지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윙윙거리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순덕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머리에 인 항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와 목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넘었을 고갯길이 오늘따라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것은 항아리 속에 든 금괴의 무게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게가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순덕이는 그때마다 항아리를 부여잡고 중심을 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드실 수 있고 한겨울에 택감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 순덕이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힘을 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려 볼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순덕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산짐승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아니면 산적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튀어나온 것은 고라니 한 마리였고 고라니는 순덕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멀리 산 아래로 친정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구석진 곳에 기울어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순덕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썩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울타리는 무너져 내려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잣집 최씨 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그곳은 순덕이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집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산길을 내달려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감돌았는데 인기척이라곤 없고 깻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던 늙은 누렁이 한 마리만이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순덕이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덕이 왔습니다. 순덕이가 목이 메어 부르는 소리에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이 내다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우리 순덕이 아니냐?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딸을 얼싸안았고 방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아버지도 힘겹게 기어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야윈 모습이라 순덕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어찌 왔느냐? 시어른들 눈치는 안 보이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순덕이는 보찜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환갑이시라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려고 어머님 허락받고 왔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고 윗목에는 먹다 남은 식은 죽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데운 뒤 부모님을 아랫목에 앉히고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에서 된장 항아리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가져온 항아리를 보며 이게 웬 장이냐? 시댁에서 귀한 장을 보내주셨느냐? 하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순덕이는 아무 말 없이 비장한 표정으로 항아리의 밀랍 봉인을 뜯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이는 부엌에서 가져온 숟가락으로 된장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숟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장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느냐 하고 물으셨고, 순덕이는 대답 대신 된장 속에 파묻혀 있던 누런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헝겊으로 닦아 부모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두침침한 방 안이었지만 금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빛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를 집어들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금 아니냐? 하고 더듬거리셨습니다. 순덕이는 숟가락을 놀려 된장 속에 숨겨져 있던 나머지 금괴 9개를 모두 꺼내어 방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10개의 금괴가 나란히 놓이자 가난한 초가집 방 안은 순식간에 별천지가 된 듯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움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나서 사색이 되셨습니다. 순덕아, 네가 혹시 시댁 물건에 손을 댄 것이냐? 이러면 안 된다. 당장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 같은 천것들이 이런 걸 가졌다가는 경을 칠 것이다. 순덕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르는 물건이에요. 제가 아궁이 고치다가 우연히 발견한 주인 없이 잊혀진 물건입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거예요. 순덕이는 아궁이 밑에서 금괴를 발견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된장독에 숨기고 여기까지 가져오게 된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부모님은 가슴을 졸이며 탄식을 내뱉기도 하고 딸의 기지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고생을 하며 가져온 마음은 알겠다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다. 하지만 네 말대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 헛되이 쓸 수는 없겠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내 딸아. 세 식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동안 겪어온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순덕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 금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아버지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이 금괴는 절대 한꺼번에 쓰시면 안 돼요. 소문이 나면 도둑이 들거나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 깊숙이 묻어두시고 몇 년에 걸쳐 야금야금 꺼내어 밭도 사고 논도 사세요. 남들이 물으면 농사가 잘 되어 돈을 모았다고 하거나 먼 친척이 유산을 남겼다고 둘러대세요. 제발 티내지 말고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내 말대로 하마. 내 평생 입 밖에 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마.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뒷마당 텃밭 구석, 거름더미 아래 땅을 깊게 파고 금괴를 헝겊에 겹겹이 싸서 항아리에 담아 파묻었습니다. 이제 순덕이가 가져온 된장 항아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가면 무게가 가벼워져 오씨아지매나 시어머니가 의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이는 고민 끝에 친정집 뒤주를 열어보았지만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잡곡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검은 콩이나 팥 같은 잡곡 남은 것 없나요? 순덕이의 물음에 어머니는 광에서 묵혀두었던 검은 콩서 말을 꺼내오셨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겠느냐? 알이 자라서 팔지도 못한 것인데. 순덕이는 충분해요. 이걸로 된장인 척 채워 넣으면 무게가 비슷할 거예요. 하며 빈 항아리에 검은 콩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얇게 된장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밀랍을 녹여 뚜껑을 봉했는데 솜씨가 제법 감쪽 같아 뜯어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 때 이 콩을 가져가서 시어머니께는 친정에서 농사지은 귀한 콩이라 선물로 드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순덕이는 치밀하게 알리바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쌈짓돈을 털어 산 고등어 한 손을 딸의 보찜에 찔러 넣어주며 가서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걱정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순덕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더 지체했다가는 해가 떨어질 것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보찜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는 순덕이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금괴의 무게는 사라졌고 대신 든든한 검은 콩과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순덕이를 맞아줄 것인가? 혹시 그 사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마주쳤던 오씨, 아지매가 아직도 마을 어귀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산을 넘어가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고 순덕이는 서둘러 시댁이 있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씨, 아지매가 순덕이와 헤어진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최씨 할머니를 찾아와 형님, 아까 며느리가 가는 걸 봤는데 영 수상합디다. 항아리가 쇳덩이처럼 무거워 보이던데 혹시 집안에 없어진 물건 없는지 다시 잘 찾아보슈 하고 염장을 질러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최씨 할머니는 의심병이 도져 다시 곳간을 뒤지고 장독대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 아궁이 옆 장작 더미가 평소와 다르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매서운 눈초리가 아궁이 바닥을 향해 번득였습니다. 과연 순덕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떤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마을 어귀에 내려앉을 무렵 순덕이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마을로 들어서는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머리의 인보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속에 텔리를 틀고 앉은 불안감은 오히려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오씨, 아지매가 퍼뜨린 헛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을 빼참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윙윙 소리를 냈지만 순덕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침이 말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유독 최부자댁 쪽에서는 묘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어 순덕이의 가슴을 더욱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슴들이 소에게 여물을 주느라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들자 안에서 누구여 하는 머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삐걱 소리를 내며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머슴의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그는 순덕이를 보자마자 눈짓으로 안채 쪽을 가리키며 아기씨, 큰일 났구먼유. 안방마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슈. 하고 속삭였습니다. 순덕이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대청마루에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호랑이처럼 앉아있는 시어머니 최씨와 그 옆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는 오씨 아지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씨는 순덕이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최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으며 이제야 오는구나. 해가 떨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사 기어 들어오는 게냐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순덕이는 보찜을 머리에서 내려놓고 마당에 납작 엎드리며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자꾸만 더 있다 가라고 붙잡으시는 통에 그만 늦어버렸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둘러댔지만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부모 핑계는 잘도 되는구나. 늦은 건 둘째치고 네가 가져나간 그 항아리 말이다. 오씨가 그러는데 네가 쇳덩이처럼 무거운 걸 끙끙대며 지고 갔다더라. 그 안에 대체 무엇을 숨겨나간 게냐 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옆에 있던 오씨 아지매도 거들며 맞아요 형님. 제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장독치고는 소리도 둔탁하고 새댁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니까요. 필시 집안 물건을 빼돌린 게 틀림없어요. 하고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순덕이는 오씨를 쏘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님께서 주신 장을 가져갔을 뿐이고 빈 항아리를 그냥 가져오기 뭐해서 친정에서 난 곡식을 좀 담아왔을 뿐입니다. 곡식?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 가난한 친정에 무슨 곡식이 그리 많아 항아리를 꽉 채워온단 말이냐. 썩 내놓지 못할까.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마당으로 뛰어내려올 기세였습니다. 순덕이는 침착하게 보찜을 풀고 그 안에서 문제의 항아리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과 촛불에 비친 항아리는 여전히 밀랍으로 봉해져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나갈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씨, 아침에는 형님, 저거 보세요. 봉한 자국이 좀 다르지 않소. 아침에는 더 매끈했던 것 같은데 분명 중간에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게요. 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덕이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친정어머니께서 더 단단히 밀봉해 주신다고 덧바르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잔말 말고 어서 뚜껑을 열어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씨 할머니의 성화에 순덕이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밀랍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오씨 아지매는 드디어 며느리의 도둑질이 밝혀진다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툭, 투둑, 굳은 밀랍이 떨어져 나가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 입구로 쏠렸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뚜껑을 활짝 열어젖히고 항아리를 들어 시어머니가 잘 볼 수 있도록 기울였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괴도 아니요, 은전도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까맣고 윤기가 흐르는 서리태 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 빛을 받아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검은 콩들은 마치 흑진주처럼 보였는데 최씨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냐? 콩 아니냐?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묻자 순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서리태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환갑 선물로 귀한 장을 받으시고는 너무 송구하다며 답내로 올해 농사 지은 것 중 가장 알이 굵고 좋은 서리태를 골라 보내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신다고 걱정하셨는데 검은 콩이 머리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고 하여 특별히 챙겨주신 것입니다. 순덕이의 말은 청산유수였고 그 내용 또한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는 효심으로 가득 차 있어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명분이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콩을 한 줌 쥐어보더니 알이 굵긴 하구나. 윤기도 좋고 하며 은근히 만족스런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몸에 좋다면 사족을 못 쓰는 할머니의 성격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당황한 것은 오씨 아지매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는 분명 쇳소리가 났단 말이오. 형님, 저 콩 밑을 파보슈. 콩 밑에 금부치를 숨겼을지도 모르오. 오씨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최씨 할머니도 오씨의 말에 혹하여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래, 콩만 담았는데 그리 무거울 리가 있느냐. 쏟아보아라. 바닥까지 다 봐야 믿겠다. 할머니의 명령에 순덕이는 주저없이 항아리를 거꾸로 들어 마루 위에 콩을 깨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콩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마루 위를 굴러다녔지만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오직 콩, 그리고 또 콩뿐이었습니다. 금괴는커녕 돌멩이 하나 나오지 않았고 오직 구수한 콩 냄새만이 마루에 퍼졌습니다. 순덕이는 빈 항아리를 뒤집어 탈탈 털어보이며 보십시오 어머님. 아버지께서 꽉꽉 눌러 담아주셔서 무거웠던 것뿐입니다. 제 정성을 의심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하며 눈물 연기까지 곁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흩어지는 콩들을 보며 입맛을 다셨고 오씨, 아지매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금덩이로 보이나? 멀쩡한 며느리를 도둑년으로 몰아세우더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할머니의 호통에 오씨 아지매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저는 형님 생각해서 그게 소리가 이상했는데 오씨가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자 할머니는 시끄럽네. 남의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당장 나가게. 꼴도 보기 싫으니 하며 소금을 뿌리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씨, 아지매는 망신살이 뻗쳐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오씨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직 모든 의심이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콩을 보며 흡족해하다가도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순덕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콩은 그렇다 치자. 헌데 아까 내가 부엌을 둘러보니
아궁이 주변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더구나. 며칠 전에도 장작을 다 드러내더니 네가 부엌 바닥에 꿀단지라도 묻어놓은 게냐. 왜 멀쩡한 아궁이를 건드리는 게야. 할머니의 예리한 지적에 순덕이는 심장이 붙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 속 비밀 공간을 들킨 것은 아니지만 잦은 공사가 의심을 산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생각해둔 핑계가 있었지만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늙은 찬모 할멈이 조용히 마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 그건 제가 아기 씨께 시킨 일입니다요. 찬모 할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할멈은 허리를 굽히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바람이 거꾸로 불어 아궁이 연기가 자꾸 부엌으로 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눈이 매워 밥을 못 짓겠다고 하니 아기 씨가 효성이 지극하여 직접 아궁이 속을 뚫고 연기기를 손보신 겁니다.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드니 혼자 하시겠다고 며칠 밤을 끙끙대며 고치신 건데 칭찬은 못해 주실 망정 야단을 치시면 섭섭하지요. 찬모 할멈의 기가 막힌 임기응변에 순덕이는 속으로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어머님. 할멈 말이 맞습니다. 구들장이 내려앉았는지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 어머님 방이 덜 따뜻한 것 같아 제가 손을 좀 보았습니다. 돈 들여 일꾼 부르기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에 말씀드리지 않고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척척 들어맞자 돈 아끼는 것을 지상과제로 아는 최씨 할머니의 표정이 눈 녹듯 풀어졌습니다. 그래? 돈 안 들이고 고쳤다니 다행이긴 하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미리 말을 하고 하거라. 내 집 구석구석을 쥐새끼처럼 파헤치는 꼴은 보기 싫으니. 할머니는 쏟아진 콩들을 손수 쓸어 담으며 이 귀한 서리태를 바닥에 흘리면 쓰나 얘들아, 어서 바구니 가져와서 담거라. 내일 아침에는 이 콩을 불려 밥에나 먹어야겠다. 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금괴 의심 사건은 오씨 아지매의 헛소동으로 결론이 났고 순덕이는 효심 깊고 알뜰한 며느리로 콩은 귀한 선물이 되어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들과 하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흩어졌고 살벌했던 마당의 공기는 차차 가라앉았습니다. 순덕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콩알 하나까지 알뜰하게 주워 담는 신웻을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덕이는 부엌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아궁이 속에 금괴가 있어 가슴을 졸였지만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순덕이의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치며 부엌 구석에 놓인 빈 된장 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독들 속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은 순덕이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자유와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참모 할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참모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순덕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아기씨가 마음고생이 많았수. 사람은 진심이 통하는 법이니 이제 발 뻗고 편히 주무시구려. 저 콩밥이나 맛나게 지어 올립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없는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밥 익는 구수한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어우러져 퍼져나갔고 그것은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냄새였습니다.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최씨 할머니는 벌써 콩맛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눈치였습니다. 어디 밥맛이 좋은지 보자.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얹어진 검은 콩을 골라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고소하니 맛이 좋구나. 사돈 어른이 농사는 잘 지으시는구먼. 할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에 순덕이는 네, 어머님.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숭늉까지 마시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금괴는 안전하게 친정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콩 몇 줌에 만족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랑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털썩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친정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아버지와 함께 금괴를 묻던 순간의 짜릿함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굶지 않으실 것이고 순덕이도 이곳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밤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의 눈 위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최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모두가 잠들었지만 순덕이의 방에서만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겠지만 순덕이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든든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순덕이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순덕이는 모처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최부자댁의 겨울은 유난히 포근하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씨, 아지매의 헛소문은 오히려 며느리 순덕이의 효심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이 되었고 최씨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서리태 맛이 일품이다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오씨, 아지매는 무안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한동안 두문불출했는데 덕분에 최 부자댁 마당에는 남 헐뜯기 좋아하는 잡스러운 말들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인 틈을 타 집안 살림을 더욱 알뜰히 보살폈고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으나 그 내면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여유로워져 있었습니다.